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실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돈우리스탁의 오 사무엘입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상승으로 가는 듯 하다가 하락 전환, 그 다음에 반등. 뭔가 시장에서의 그런 활발한 움직임을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죠. 글로벌 시장은 바닥에서부터 많은 상승이 좀 나타난 그런 흐름인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채권 시장에서의 불안감, 그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궁금하든지 또는 보유하신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우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키워드 두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야놀자 나스닥 상장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폭발 방지 기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놀자가 내년 초에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놀자 관련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야놀자 관련, 야놀자 수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놀자에 투자한 회사, 야놀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맨 먼저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의 차트를 먼저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목인데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또는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그레디언트 네 종목을 다 볼 텐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와 관련하여서 이제 수혜를 입을 이런 지분 투자 이 종목들을 내년 초인데 지금 10월 달이죠. 11월, 12월 또 관련하여서 중간중간 뉴스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보유하고 있다가 한 번쯤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 나오면 그때 팔아주고 그 다음에 또 잠잠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매수로 근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놀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IPO를 준비하고 있는, 특히 미국 시장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선취매 전략을 하고 있다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할 때 그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잠잠하고 눌릴 때 그때 매수했다가 또 뉴스 나올 때 급등하면 또 매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계속 갖고 있는 이런 패턴은 전혀 우리 수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걸렸던 자리가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상한가 시연했지만 그러나 61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는 움직임이었고요. 항상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과 월봉을 함께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급등의 모습, 그리고 윗골이 달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월봉에서도 보게 되면 순간 상승을 했지만은 뭔가 어떤 자리에 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 모두가 상단에서 무언가 저항에 걸리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봉이 61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한번 매도로 끊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야놀자 나스닥 상장 움직임이다. 그래서 또 오늘 뉴스 나왔는데 내일 또 뉴스에서 떠들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도를 못 하셨다면 내일 시장에서 조정이 좀 약하게 나타났을 때는 정리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주 IB 투자. 이 종목도 야놀자에 투자하는 종목이고 주로 벤처 창업,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이죠.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죠. 투자해서 이 회사는 아주 IB 투자는 투자 대상이 되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매도를 끊어주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뉴스 나올 때마다 급등하고 그 다음에 눌림 주는 종목이죠. 이럴 때 매도하고 또 눌림이 나타났을 때 지지가 가능한 그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았나요? 2,000원대 초반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봉, 그 다음에 월봉 차례차례 다 보세요. 월봉 하나하나 보니까 자 주봉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깼죠. 깬 상태에서의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죠. 양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럴 때 바닥 잡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씩 급등할 때마다 매도를 끊어주고 또 바닥 잡을 때 저점에서 매수 공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IB 투자는 121선을 터치했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서서는 61선을 의식하고 약간 밀리는 듯한 흐름. 오늘은 61선 돌파 후에 121선까지 노려봤지만 두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냈지만 욕심의 한계는 있더라. 121선 부딪히고 밀렸더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는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분간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나 아주 IB 투자나 의미 있는 저항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급등 주어질 때 끊어주고 그다음에 또 잠잠할 때 또 시장에서 잊혀져 갈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이 종목은 야놀자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1% 급등하고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종목들처럼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상승이 나타났다가 이내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주식수도 굉장히 많죠. 2억 주나 됩니다. 2억 1,000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의 기회 때마다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저점 매수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해서 큰 수익을 보려고 노리시면 안 되는 종목이죠. 아주 IB 투자나 SBI 인베스트먼트처럼 중장기 이평선까지도 근접하지 않고 기준선이라는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주봉에서 240주선을 하회한 상태에서의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하단의 매물대 자리에 와서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횡보의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또 상승의 기대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승이 나타나고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는 그 전략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투자증권은 이걸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상승의 흐름만 보다가는 그냥 암에 딱 걸리기 쉬워요. 이 종목 보다가 하나투자증권 길게 보유하고 있다가는 그냥 신경 때문에 암 걸리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 걸리기 딱 쉽게 해주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밑에서 사서 급등하면 팔아주고 그다음에 또 눌러주면 사서 또 급등해주면 팔아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인데요. 이전에 이 종목은 인터파크에서 이제 분사가 됐죠. 인터파크에서 분사됐는데 그레디언트도 야놀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장중에 5.6% 상승하고 밀렸습니다. 그레디언트는 분사 이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놀자 관련 모든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신경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급등 나왔을 때 매도 대응했다는 것이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봉에서 월봉에서 이제 뭔가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은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이 종목도 다음 2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61선 부근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현명한 대응 전략으로 하시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폭발 방지 기술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2차 전지 전기차 화재 이슈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죠. 배터리에서의 폭발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고민이 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의 화재,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성우 하이텍 최근에 급등이 나타난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50%, 이틀 만에 50%의 상승이 나타난 종목이죠. 성우 하이텍이 왜 이렇게 상승이 컸냐면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는 아닙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배터리 보호를 하는 복합 소재를 만드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보호하는 복합 기술 또는 캡 이런 것과 관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실적이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760억 나왔고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00억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400억이니까 저평가죠. 그래서 재평가를 받는, 적정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것이고, 자, 차트를 보시면요. 급등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50% 급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상승 장악형 패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방을 용인하지 않고 고가권에서 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딱 부딪혔죠. 이 구름층 상단에 오면 한번 대응을 해줘야 돼요.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눌리죠.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 라인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20주를 깨지 않고 지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화이텍은 120주 라인이라는 이 자리를 바닥, 콘크리트로 인식하고 그 위에 구름층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항이 없는 영역으로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이텍은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십시오. 내년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화이텍은 내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올해 말까지는 이 박스 120주선 위에서 구름층 상단까지 움직임, 거기서의 제한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 구름층을 벗어나면서 제한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휴비스는 원래 섬유 종목이죠. 섬유. 특히 슈퍼섬유 관련 종목인데 이 회사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됐는데요. 올해는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영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영업 적자 273억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전혀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휴비스는 무엇으로 그런 화재 방지 솔루션을 갖고 있냐면 슈퍼섬유 절연체입니다. 절연. 그래서 이 종목도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8%까지 상승하고 윗골이 달고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봉과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바닥권이죠. 구름층 하단까지 다 온 움직임입니다. 구름층 하단. 여기가 다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있으면 저항이지만 아래로 있으면 매물대 지지를 의미한다라는 것. 월봉을 보게 되면 쌍바닥을 잡는 패턴입니다. 이전에 3,000원, 코로나 발발 때, 그다음에 현재는 4,800원대. 약간 오른쪽 발을 든 듯한 이런 쌍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휴비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바닥권이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물론 전체적으로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역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에는 좀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위쪽으로는 중장기 이평선이 있어서 이제 60일선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휴비스 보유하신 분들은 60일선에서의 1차 저항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고 4,800원 이하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서 61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2차 전지 폭발 방지에 대한 기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성화이텍, 그리고 휴비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락한 종목이긴 하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N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EN플러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5,500원대까지 급등하고 오늘은 6% 하락을 했습니다만 2차 전지와 관련하여서 EN플러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리튬 소재와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
그럼 EM 플러스가 폭발 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방열 갭 필링 겔이라고 합니다. 방열 갭 필링 겔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 2차 전지 폭발 방지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M 플러스는 첫 번째 리튬 소재에 대한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방열 갭 필링 겔이라는 폭발 방지 솔루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봉상에서는 매물대를 넘어서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만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한 움직임이죠. 아래 꼬리 달면서 어디서 지지받았냐면 전환선이 나는 자리, 9개 캔들의 평균이라는 전환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죠.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고 그 위로 보이는 240주선이라는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 자, 240주선은 4년 하고도 4개월 정도, 4년 하고도 4개월 정도의 평균이죠. 240주선이 주가 위에 있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EM 플러스가 240주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하락이 깊었다는 것이죠. EM 플러스가 2018년도에는 무려 27,800원이라는 자리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갔었고 최근 3년 동안의 주가 하락이 깊었어요. 일봉상에서는 주가 상승이 커 보이지만 월봉에서는 하락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하락이 깊었고 거래량이 보게 되면 거래량이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가파르지만 월봉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일봉이라는 모습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게 일봉 차트인가? 라고 한번 쳐다보시면 상승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면은 EM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는 가파르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 고수나 초고수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더 큰 수익을 냅니다. 참고하십시오. 초보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다. 바닥에서부터 거의 2배 올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수들은요,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을 거두더라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대응 바랍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면 아직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폭발 방지 솔루션,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나스닥,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수의 종목들 앞으로의 움직임이 궁금하시면 또 보유하신 분들은 노라톡방 들어오셔서 또 관련된 소식들, 업데이트 소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면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코스맥스라는 종목, 매수가 82,000원의 비중 7%인데요. 현재가가 46,000원이니까 비교적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주이죠. 영업이익이 1,200억이나 나오고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은 분명히 좋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게 언제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오를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실적 면에서는 올해 좀 부진했죠.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전체적인 화장품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인데요. 이 겨울철에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줄지 않습니다. 이 겨울철이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겨울철에는
이 화장품 종목들이 비수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개인들은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화장품주를 건드리겠습니까? 자, 보니까 코스맥스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네요.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한 달간 100억 가까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매도를 했죠. 연기금은요, 물론 중장기 베팅도 하지만 이 섹터별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서 어떤 섹터를 기한 내에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섹터로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라도 파는 그런 전략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연기금이 코스맥스가 나빠서 파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섹터별 어떤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사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 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발견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이 주봉과 오봉에서 저점을 잡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주봉에서는 확실히 보이지 않고 이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 보면 저점에 뭔가 지지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 연결선인데 추세 연결선의 하단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번 달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중요한데 아랫꼬리가 좀 더 길어지면 좋겠죠. 아랫꼬리가 좀 더 길어지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추세 연결선으로 봤을 때 지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닥권이니까 비중 7% 실으셨는데요. 조금 더 사셔도 무방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46,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조금 더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전체 상장 종목들의 한 7, 80%가 바로 이런 차트 모양이거든요. 역배열 상태죠.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역배열 차트예요. 역배열 차트에서 먼저 대응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1차적으로 61선이라는 저항 자리에서 대응하신 게 좋겠습니다. 문의하신 분도 이 61선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모양은 57,000원부터 57,500원 사이에서 61선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4분기 그리고 겨울철은 비수기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61선까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섹터로 전환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명? 네, 코오롱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이요? 35,400원에 5%요. 35,400원에 5%요? 네네. 오늘 급락이 나왔죠? 놓쳤어요. 그 올라갔을 때 좀 손해보고 팔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아, 안 팔려요? 네. 아, 아쉽네요. 그 호가를 보고 걸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저기 어저께 뭐 TV에서 코롱 저기 관련주가 올라갔다고 네. 이거 올라갈 것 같다 해서 기다리고 3만 4천 얼마까지 올라갔나 그때 했는데 놓쳤어요. 어쨌든. 어떻게 코오롱이 대처해야 급락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코오롱이 급락한 이유를 제가 안내드릴게요. 네.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거래 재개를 했거든요. 네네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관계사죠. 네네. 오늘 상한가를 시연을 해서 상한가 올랐어요. 코오롱 티슈진이. 자, 신라젠이 얼마 전에 거래 재개했죠. 네. 신라젠이 거래 재개하고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을 하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자, 코오롱 티슈젠이 내일 어떻게 될까? 과연 신라젠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할 텐데 코오롱 티슈젠이 저는 상승을 하더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코오롱 티슈젠은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네.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이 대부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 시연했을 때 상한가에 개인들이 다 베팅을 했어요. 그럼 네. 내일 갭상승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오늘 상한가에 베팅한 분들은 수익을 거두고 나가겠죠. 네네. 근데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이 수급 상황에서 네. 수급 상황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 신라제는 보세요. 반면에 신라제는 외국인이 샀죠, 최근에. 네. 그죠? 이틀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 상황에서 어느 주체가 받쳐주느냐 이걸 네. 봐야 되는데 일단 코오롱 티슈진을 말씀드린 것은 코오롱이 오늘 하락을 한 것은 갭상승이 크게 나타나면서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와 맞물려서 상한가를 시현하니까 네. 코오롱을 갭상승하면서 위로 끌었다는 거예요. 네. 끌면서 매물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 네.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었다. 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것을 네. 또 개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코오롱이나 코오롱 티슈진이나 단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에서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대응을 하셨어야 되고 오늘 상승이 나타났을 때 네. 주봉에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하. 자, 주봉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구름층은 가벼운 구름층이라서 그 저항을 뚫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주봉이나 월봉의 구름층은 아주 강한 저항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에 첫 번째로 딱 들어왔을 때는 일단 진입 장벽이 생겨요. 진입 장벽이 생겨서 저항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저항으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진입을 할 때는 허용을 해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구름층으로 들어오기 전에 진입을 막았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강한 저항의 속성이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주봉에 들어올 때 매도를 일단 대응합니다.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매물을 던졌는데 그걸 개인이 가져갔으니 당분간은 이 종목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고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120일이라는 자리,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120일과 240일이라는 자리, 그 자리를 놓고 박스를 정해 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박스권 상단은 어디가 되냐면 일봉에서 241선이 되는 겁니다. 네. 241선이라는 자리를 설정을 해서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대응하실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또 향방이 더 궁금하시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끔 질문해 주세요. 코오롱 어떻게 대응하면 감사합니다.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예,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1,300원이고 네. 10%입니다. 예, 11,300원에 10%. 네. 코스메카 코리아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옛날에 화장품 한참 될 때 네. 그거 실적도 괜찮고 뭐 외국계 그거라 하고 막 그래서 그때 한창 살 때 샀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거 좀 높게 샀는데 네. 조금 단가가 낮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네. 코스맥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네, 드렸는데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습니까? 네.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하여서 네. 4분기가 성수기라고 했습니까? 비수기라고 했습니까? 올 4분기, 겨울철. 비수기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예. 예, 비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겨울철에 되면서 코로나 변이가 나오면서 독감도 속출하고 코로나 변이도 속출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마스크를 쓰는 빈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화장품 수요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 종목에 대한 매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은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어들고 있죠. 작년에 좋은 실적이 나타났어요. 20년도에 코로나 발발 이후에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화장품의 수요가 좀 늘었었고 올해는 또 수요가 줄면서 실적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림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죠. 10월 달 들면서 거래가 이렇게 줄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네. 예.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 코스메카 코리아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쌍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쌍바닥이
펼쳐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바닥권에 대한 것은 기대치가 있으나 전체 상장 종목의 7, 80%가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역배열이더라. 60과 120과 240의 중장기 이평선이 다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저항선이 다 올라가는 주가의 오름을 막겠죠. 말 그대로 네. 저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단기적인 대응 저항대는 바로 이 자리, 기존선과 61선 자리로 놓고 대응하실 것을 제가 권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6,7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아요. 2차 매수를 하셔도 좋은데 8,000원부터 8,300원, 8,000원부터 네. 8,300원 사이가 오면은 강한 저항이 되니까 여기서는 전 전량을 다 던지시고 다른 섹터를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이거-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네. 정부 정책 전략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죠. 12대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 원전 정책이라든지 AI 기술, 자율주행, VR, AR, 그다음에 디지털 정부에 대한 것, 그리고 재난 안전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청사진이 발표될 텐데 정책 관련 종목으로 섹터를 바꾸시길 권유드릴게요.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렇게 저항이 많으니까 저항대를 염두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메카 그럼 코리아- 이거 조금 더 수매를 맞추면 안 될까요? 지금은 매수하셔도 좋아요. 매수하셔도 좋은데 61선이나 저항, 8,000원부터 8,300원이라는 저항대를 네. 염두하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자, 네. 코스메카 코리아, 또 코스맥스도 안내를 드렸고 또 여러 화장품 종목이 있죠. 화장품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앞으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모든 분들도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응 방법 안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예, 소라씨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 이하요. 현대비아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4,000원에 28%요. 84,000원에? 예, 83,000원에. 83,000원.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원래 오래된 건데 네. 초과매수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한 단가를 번에 좀 낮춰요. 계속 나눠서 사셨어요? 예? 한 번에 다 사셨어요? 아니면 예, 나눠서. 나눠서 사셨는데도 84,000원이다 이건데요. 네, 근데 단가를 더 낮춰야 하는가 해서요. 예, 이제 질문하신 것은 네.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는 게 좋겠는가? 예. 그런 질문이죠? 예. 83,000원까지 올 수 있는가 아니면은 예. 예, 매수를 더 해가지고 단가를 내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과연 매수한 83,000원까지 오겠는가? 이게 궁금하죠? 네. 네, 세 가지 그죠. 첫 번째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락한 자리에서 2차 매수를 네. 하는 게 좋겠는가? 네. 그리고 내가 매수한 83,000원이라는 자리에 언제쯤 오겠는가? 이런 네. 내용인데요. 네. 83,000원 매수가 좀 높기는 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현대 계열사이면서 실적 종목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수급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주로 이제 매수 참여를 하는데 기관의 매수 참여가 활발하지 않죠. 기관에서 연기금이 손해보고 지금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중장기로 대응하는 연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섹터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연기금이 이 현대위아가 나빠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금은요, 섹터 전환을 해야 돼요. 섹터 전환을 해서 정책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전략 회의를 통해서 섹터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점 지지를 받았는가? 제가 보는 차트는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240주선, 4년하고도 4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 자리, 그 자리에서 2번 정도의 지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시청자님, 예. 길게 보유하실 수 있으신가요? 내년 3분기, 한 내년 9월, 10월까지도 버티실 수 있으세요? 내년까지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네, 자금 급하신가요? 이걸 빨리 매도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자, 급하지 않으시면 내가 그냥 현대위아라는 부동산을 샀다 생각하세요. 현대위아라는 부동산을 샀다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 내년쯤에요. 내년쯤에 85,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 3분기 또는 내년 4분기에는 85,000원 가격대에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쌍바닥을 잡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N자형 패동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1,000억인데 2분기까지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1,0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2분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약 2,000억 정도가 됩니다. 2,00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니까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고 내년에 추정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추정 영업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면 나왔네요. 내년에 추정 영업이익 2,800억, 내후년에 3,300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내년에 85,000원 부근에 올 수 있다라는 안내 말씀 드리고요. 그럼 현재 자리는 매수해도 되겠는가? 예,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0주선 강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6만 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매도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제가 안내드린 매도 목표가? 매도 볼까요? 예, 아까 안내드린 85,000원. 맞습니다. 예,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내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홀딩하셨다가 그 가격대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했다가 더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내리면 한 7만 원 선까지 올까요? 그렇죠. 평단을 7만 원대까지 낮추시면 좋죠. 아주 현명한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셨네요. 7만 원 선까지는 몇 달 정도나 걸릴까요? 몇 달 걸리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는 내년 3분기에서 4분기로 제가 제시 드렸으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셨다가 매도 목표가에서 잘 정리하시기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나요? 올해는 쉽지 않아요. 올해는 쉽지 않습니다. 7만 원까지 볼까요? 7만 원 부근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단기 저항 때는 6만 6천 원이에요. 예, 단기 저항 때는 6만 6천 원, 장기 저항은 8만 5천 원, 매도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 원인데 그렇게 보니 못 가갔어요? 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샵 0082 53을 이렇게 전송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8,300원에 비중 30%인데요. 언제 사셨을까요? 최근에 2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위메이드 맥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들. 매수 자리에서 매도하면 안 되고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할 자리가 있고 매도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자리가 매수고 어떤 자리가 매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것을 배워가고 계시죠. 배워가고 계시는데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 차트를 보는 안목이 많이 트여지고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인정한다. 7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번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안목이 트여지고 있죠? 자, 위메드맥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한 방에 보이죠? 한 방에 보이죠? 매도 자리죠. 그럼 여기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죠. 어떻게 매도 포인트지 않습니까? 매도 포인트 저항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7개로 안내를 드렸죠. 7개. 매도 포인트 저항 자리 잡는 7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7개의 저항 자리 잡는 그 자리를 안내 드릴게요.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기 일봉상에서의 241선 자리, 매도 자리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자리, 매도 자리죠. 7개의 저항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 이제 18,300원에 하셨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자리냐? 지금은 매수 자리입니다. 지금은 매수 자리다. 왜 이렇게 매수 자리를 안내 드리냐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눌림목 지지 자리가 나오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2개의 큰 양봉을 만들었죠. 2개의 큰 양봉을 만들었고 첫 번째 양봉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 고점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점 부근이 지지 자리가 되면서 일봉에서 기준선 자리는 캔들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에요. 이평선 20일 이평선은 20일 종가의 평균이지만 이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니까 조금 더 이평선보다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죠. 바로 그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메드맥스 문의를 잘 주셨는데 저는 지금 매수 자리로 본다고 안내를 드렸고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드맥스는 지금 매수를 해도 무방한 좋은 종목이라서 저도 까먹을까 봐 지금 메모를 했거든요. 자, 지금은 매수 자리입니다. 매수 18,300원 그 부분은 매도 자리고 지금 16,000원대는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일단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위메드맥스가 120주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달고 망치를 만들었죠. 이 패턴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여러분께 자주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까? 망치형 패턴을 만들면서 120주선 지지. 여기서가 정말 매수 극점입니다. 매수 맥점입니다. 매수 맥점. 매수 맥점이고 그 다음에 급등했다가 눌림목이 발생하는 현재가 또 매수 맥점이다. 그러면 다음 저항은 어딘가? 18,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다음 저항은 한 번 더 구름층 상단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구름층 상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또 눌림목 주고 세 번째 돌파 이런 패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 목표가를 어디로 잡는다고요? 19,500원부터 2만 원 사이가 또다시 매도 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자리 16,000원 저루한 자리에서는 매수 그리고 19,500원부터 2만 원 자리는 또 매도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위메드맥스 보유하신 분, 문의 주신 분,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메드맥스의 흐름, 그리고 위메드도 같이 봐야 되고 위메드 플레이 관련된 종목도 같이 보면서 매도 맥점을 살피셔야겠죠.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하나솔루션요. 예, 하나솔루션 매수가 비중 54,000원 20%요. 54,000원에 20%. 20%. 예. 하나솔루션 어떤 게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좋은 호재가 있었다 해서 샀는데, 어떤 게요? 태양광, 예, 물적 분할 샀고, 이래 사가지고, 물적 분할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예, 다른 회사랑 계열사 합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물적 분할 말씀하셨죠? 예. 분할은 나누는 거예요. 예, 물적 분할이 있고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예. 예, 물적 분할은 자회사로 분할을 하는데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한 게 물적 분할이에요. 예. 인적 분할은 지배력이 강하지 않고 별도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관계사가 되는 겁니다. 물적 분할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그런 관계성이 강한 게 물적 분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합병이 아니라 분할이란 거죠.
예, 예. 아, 그래. 그런데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이 네. 통합되어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해가 아니라 합병한 회사이다. 아시겠죠? 예, 예.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이 합병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화큐셀이 바로 태양광이죠. 그렇죠? 예, 예. 한화큐셀이 태양광입니다. 그럼 한화케미칼은 뭐예요? 한화케미칼. 화학 기초 소재. 예, 화학 기초 소재를 만드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한화큐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있고, 한화큐셀은 태양광 쪽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세이빙과 관련된 그런 쪽이고, 이쪽은 한화케미칼, 기초 소재, 또 복합 소재, 이런 소재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사의 재무를 보시면 상당히 괜찮죠. 재무가. 예, 예. 이제 1조 클럽,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때가 바로 내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매출은 올해 10조가 넘겠죠. 작년도에 매출 기준으로 10조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때가 내년이라는 겁니다. 내년은 굉장히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아, 예. 내년은 기대치가 있다. 재무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화큐셀과의 합병이기 때문에 태양광 소재죠. 물론 기초 소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태양광이라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치, 재료적인 측면 있죠. 재무 좋고 재료 좋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주로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산다. 최근 한 달 동안에 1,580억에 대한 베팅이 외국인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기관은 팔더라.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기관은 팔고 개인도 팔고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면서 수급의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어떤 자리인가? 장기 이평선 240주선 자리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트가 참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장기 이평선 라인에서의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지금 매수가가 54,400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위쪽에서 사긴 샀는데요. 여기서 사셨는데요. 항상 우리가 쉽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단하는 기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볼 때 그런 진리를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시장이 좀 아이러니하게 주식시장입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라는 전략인데 주봉 차트에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5만 원이 넘었을 때는 한번 팔아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시청자님께서도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맞죠?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예, 하셨는데요. 그건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2차 매수를 노리셔야 되는데 2차 매수를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들이대면 안 되고요. 예. 주식을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말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되 예단을 하지 말자. 자, 제가 예측을 하기로는 지난번에는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잘못하면은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제가 그려드리는 이 자리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 자리는 43,000원 전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예단은 아니되 만약에 43,000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2차 매수를 감행할 자리다라는 겁니다. 아, 예. 물론 이 예측한 대로 오지 않고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럼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디서 매수하느냐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전 저점을 넘어서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격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식은 예측을 하되 예단하지 말자. 두 번째, 주식은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인의 게임이다. 그러면 확인은 바로 이 전고점을 넘어섰을 때 53,000원이라는 자리를 넘어섰을 때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또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3,000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51,000원, 52,000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의 대응. 첫 번째로는 43,000원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61선을 깼으니까. 그러면 43,000원까지 부근에 왔을 때 이때 매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60일선을 깼지만 다시 60일선을 회복하고 상승으로 전환해서 53,000원 돌파, 그다음에 눌림목 주어졌을 때 51,000원과 52,000원 사이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어디로 보느냐? 그러면 43,000원까지 하락을 염두를 했을 때 그 자리가 또 뭐냐면 주봉에서 기준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안내 드리는 거예요. 일봉에서는 구름층 하단이 43,000원, 주봉에서 기준선이 43,000원. 그래서 여기서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해서 43,000원이 왔을 때 2차 매수를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추세 연결선 상단이 왔을 때 매도.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49,900원부터 5만 원 자리. 아시겠죠? 이런 것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메모하고 계신가요? 아, 예. 메모하셔야 돼요. 이거 디테일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43,000원대 오게 되면, 예측을 했을 때 43,000원 오게 되면 매수해서 반등 다음에 추세 연결 상단에서 49,900원과 5만 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53,000원을 돌파했을 때 51,000원과 52,000원 사이에서 매수한 다음에 전고점인 55,000원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안내 드립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됐으면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다시 안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렸네요. 자, 다음 이제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GS건설 네, 31,300원에 10%. 네, 31,300원에 10%. 아, 예.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자꾸 떨어지면 이건 뭐 버려야 될지. 되게 아, 네. 걱정이. 아, 예. GS건설 실적은 참 좋은 탄탄한 건설업체인데 좀 아쉽죠. 근데 이제 건설업종이 GS건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설업종 전체가 조정권에 들어선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런지 아신가요? 왜 GS건설 비롯한 건설업종이 이렇게 하락할까요? 무슨 부채가 무슨 채권이 어떻게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네. 첫 번째 채권 문제. 그럼 채권 문제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또 뭐예요? 레고랜드의 채권 문제 그 이전에 그래요. 레고랜드 예. 사태에 촉발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잘 모르지. 그건 금리 인상이잖아요. 예. 금리 인상이 채권 시장에 악재를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건설 종목들이 왜 하락을 하냐면 금리 인상의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는 종목들이 바로 건설 종목들 아닙니까? 건설 종목들은 뭐예요? 금융권에서의 차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금융권에서의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되죠. 금리가 높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회사가 그 은행권에 무슨 부채가 많은가요? 건설업종은요,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부채를 떠나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이 악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종목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속되면 될수록 건설업종은 상승이 쉽진 않다. 그런데 자, 이제는 뭐 실적은 좋으니까 실적은 좋지만 이제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맥점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게 되면 자, 구름층이라는 자리, 여기는 저는 이제 매물대 지지라고 안내드리는데요. 21,000원대는 괜찮다. 21,000원대는 바닥을 잡는 자리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S건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하락 패턴이 나왔던 것과는 조금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달은 지지가 없이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바닥권에서의 그런 쌍바닥을 잡고 바닥에서 거래가 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21,000원대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종목들. 될까요? 여보세요? 예.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바닥권에서의 지금
지지가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관점을 보자. 그러나 역배열, 지금 이평선의 기준으로 보면 역배열 상태이니까 이제는 저항대에서의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건설 업종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올 하반기 또 1월, 2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 업종이 크게 상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저항 라인은 27,000원부터 27,500원 사이. 이 자리가 1차 저항 라인이 될 것이고 2차 저항 라인은 3만 원 부근까지 되겠지만 그러나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이격이 벌어졌죠. 60, 120, 240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중기 이평선 61선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중장기 이평선이 결집돼 있으면 중간 정도에 있는 저항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맨 먼저 만나는 저항이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27,000원과 27,500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섹터를 바꾸십시오. 그게 27,000원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액 내는 될까요? 얼마 정도 걸릴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네. 예,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까지 저항대를 보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좀 건설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참 마음이 힘드실 텐데 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한 상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문의 들어온 두 종목인데요. 먼저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이 실리콘2를 안내를 드리면서 매집의 패턴, 매집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를 안내하기 전에 노토스라는 종목. 정말 이게는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노토스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짚어놨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급등을 놓쳤다. 이거 정말 아까운 종목인데 노토스의 매집 패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매집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고 3개월, 4개월 정도 쫙 펼쳐서 계속해서 개걸음을 보이는 개걸음의 횡보죠. 횡보의 형태를 보이는 종목. 그리고 뭔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것. 외국인이나 기관이 최근 4일 동안의 거래일 이전에 보게 되면 계속 매수를 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노토스였으면 노토스가 이렇게 3, 4개월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이제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나는데 일단 신호를 보냈죠. 여기서 한번 딱 신호를 보냈어요. 십자형 도지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상한가, 그 다음에 거래나 폭발하면서 윗골이 달면서 오늘 밀렸죠. 자, 제가 노토스를 안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리콘2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실리콘2 이 종목도 3개월 정도의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졌죠. 하락을 하면서 매집이 이루어졌죠. 3개월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디서 신호를 보냈어요? 4거래일 전에 바로 여기서 신호를 보냈죠. 거래량이 딱 터지더니 십자형 도지를 만들고 눈속임이죠. 속임수입니다. 이 십자형 도지는 속임수죠.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 속임형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 조정을 보이고 오늘 상한가를 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수익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패턴을 잘 보고 그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승하는 종목, 더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고가에서 사지 마세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매집 패턴을 보였을 때 바닥권 매집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딱 늘어났을 때 고점에서 던지는 이렇게 해야만 주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또 짜릿하게 매도하는 이게 뭡니까? 낚시질이죠. 낚시했을 때 찌를 무는 고기를 딱 낚았을 때 짜릿함. 낚시했을 때의 짜릿함. 주식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실리코2 내일은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노토스가 어땠어요? 상한가 시연하고 그 다음날 갭상승하고 오늘이죠. 갭상승하고 그 다음에 확 눌렸죠. 내일은 갭상승이 나오면 매도 대응 잘해야겠죠. 위쪽으로 뭐가 있어요? 121선과 241선이 있습니다. 톡방에서 다니엘님이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이 일봉의 121선과 241선 이 자리 대응 잘 하셔야겠죠. 제가 그 자리는 밝혀드리지 않습니다만 직접 살펴서 그 자리에서 대응 잘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인데 자, 아비코전자.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이냐면 구름층이라는 이 자리가 저항이었죠. 제가 저항 자리 7자리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노란톡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항 자리 잡는 거, 매도 포인트 잡는 7자리 알고 싶으신 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저항 매도 포인트 잡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아비코전자 어떤 모습입니까? 구름층 하단의 저항대, 그다음 기준선이나 저항대 두 개의 저항이죠. 두 개의 저항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강하다. 저항의 속성이 강하다. 그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 전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기준선이 이제 저항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여기 저항은 아니다.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가는데 240이라는 저항대가 있고 120이라는 저항대가 있는데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저항이 있습니다. 세 개의 저항이 있는데 60일과 121선이 딱 붙어 있고 60일이 120일에 숨겨져 있어요. 뒤에 숨겨져 있죠. 그럼 이런 패턴은요. 이런 패턴은 아래에 있는 241보다 위에 있는 두 개의 저항이 더 강한 저항이 됩니다. 강한 저항이 되면 이렇게 참고 말씀드릴게요. 아비코전자 문의하신 어제도 창에 문의 주셨죠. 어제는 PM 풍력 문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최님께서 어제 PM 풍력 문의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아비코전자 문의를 주셨네요.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님 잘 보시네요. 종목 잘 보시는데 자주 문의 주시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바에 다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최님 제가 안내드린 게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유튜브 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돈오리포트 공략하는 시간입니다. 돈오리포트 공략주 안내 드릴 텐데 공략주 안내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공략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8일자부터 공략 종목을 매주 2종목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9월에 심한 하락 장세에서도 운이 좋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누적 수익률 250%인데요. 앞으로 더 누적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리뷰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바로 이제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제가 리뷰를 하는 것은 이 종목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태웅로직스는 매도 포인트와 매수 포인트를 제가 지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8월 중순께는 매도 포인트로 안내를 드렸고 여기서는 제가 매수 추천하기가 곤란했죠. 상담 우려하신 분께 여기는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된다. 저한테 많은
많이 야단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신 있게 여기는 매도 포인트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이제 매수 포인트로 보자는 겁니다. 재무, 재료, 수급이 다 뒷받침되는 이 종목, 태용로직스. 영업이익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종목인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241선을 넘어서고 이 거래가 이게 언제 벌어졌냐면 여기서 크게 나타났어요. 거래가 크게 나타났던 순간 있죠. 이때 거래량이 790만 주가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79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저항대 오잖아요. 의미 있는 저항대. 여기가 이제 241선이라는 저항대였죠. 이런 의미 있는 저항대 오게 되면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이제 61선이죠. 이 저항대에 오게 되면 또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61선도 의미 있는 저항대죠. 더 의미 있는 저항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121선. 6개월 주가의 평균이죠. 그래서 61선에서는 이전에 많이 발생했던 790만 주만큼의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 위로 보이는 121선에서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많이. 그러면 시간당 거래량 확인을 100만 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당 거래량 100만 주, 6시간, 그러니까 600만 주죠. 그러니까 시간당 거래량 9시부터 10시까지의 거래량 100만 주가 터지는 날, 그때가 저는 이 121선에서의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태용로지스는 121선 저항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 거래량. 언제? 9시부터 10시 사이. 9시부터 10시 사이에 100만 주의 거래가 나타나면 그때는 121선 향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것이 발생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태용로지스의 향후 흐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돈모리 포트 공략주를 안내할 시간인데요. 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섹터의 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섹터의 순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올랐고, 그리고 한 달 전쯤부터는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리 인상 수혜주가 올랐었고, 지금은 금리 인상 수혜주가 죽었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도 올랐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이 오르면 또 눌림목 있다가 또 이제 겨울철을 앞두고 또 에너지 종목도 오를 수도 있고 또 비료 종목으로 또 매기가 갈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AR, VR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섹터에 순환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순환에서 수혜를 보지 못한 섹터가 무엇인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종목들 또 건설관에서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입었고 그런데 최근에 섹터의 순환이 오지 못한 섹터가 무엇인가 봤더니 로봇 관련주에 이 섹터에 순환이 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로봇주를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산업부에서 주최하는 로봇과 관련된 그런 그 기술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26일인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산업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로봇 관련 종목에 매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까? 재무도 줘야 되고 재료도 줘야 되고 수급도 줘야 되고 기술적으로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의 종목을 제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중기 측면, 로봇 관련 종목에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근데 유진로봇은 2분기에 흑자를 실현했죠. 흑자를 실현하면서 이제 올해는 재무가 괜찮겠구나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 재료적인 측면은 뭐냐? 이 종목은 자율주행 솔루션에 관련된 로봇식 기술이죠. 그리고 서비스 로봇, 그리고 청소 로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로봇으로서는 거의 원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진 로봇은 로봇주에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는 종목. 자, 월봉을 봤더니 월봉에서 장기 이평선인 120월선, 10년 주가의 평균이라 할 수 있는 이 120월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추세를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그어봤더니 추세 연결 하단에서 삼봉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럼 바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세 연결선과 120월선의 지지,
그래서 바닥을 잡았다. 안전한 매수 종목이 아닌가. 이제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측면. 그리고 수급을 봤더니 수급적인 측면에서 괜찮구나.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진로봇을 저는 공략주로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20월선 지지가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봤을 때에 역배열이긴 하지만 60과 120은 우하향하고 있는데 240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는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역배열도 역배열 나름입니다. 60, 120, 240 전체가 하락하는 우하향하는 것은 좀 저항의 속성이 강할 수 있지만 그 세 개 이평선 중에서 한 개라도 우상향하는 이평선이 있으면 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100원 전후한 가격을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시간인데요. 내일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에서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슈,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이슈, 주택 착공이라든지 또 실업자 수를 발표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이슈가 좀 적긴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내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구글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구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터넷 솔루션 관련된 또 포털 솔루션 이런 종목들과 연관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서의 그런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거를 제가 하나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이 올라야 건전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개인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반도체 종목들. 자, SFA 반도체 오늘 상승이 컸어요. 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비교적 대형 종목이니까 그렇긴 한데 SFA 반도체는 중소형 종목이죠. 오늘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뭔가 신호탄을 주고 있는 느낌, SFA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주 반도체 이 종목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바닥에서부터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다음에 ISC 제가 주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을 점검할 때 보는 세 종목인데 ISC도 오늘 급등이 나타났죠. 반도체 섹터에 좋은 훈풍이 부는 것,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미국 지휘가 실적 발표하네요. 자동차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차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짧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십자형 도지가 나타났네요. 현대차 어제 급락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안내드렸죠. 240주선 지지가 가능할 수 있다. 현대차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내일 블랙핑크가 북미, 유럽 등 월드 투어 개최를 하네요. 자, 북미 블랙핑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내일 주가의 흐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죠. 이 종목을 갖고 계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자, 메타가 VR 헤드셋을 출시하네요. 내일 예정인데요. VR 관련 종목도 내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 착공식. 현대차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240주선 지지.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온라인 강연을 합니다. 1시인데요. 1시에 온라인 강연을 하는데 그 시간의 주제가 뭐냐면 잡아라, 멘탈, 그리고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의 멘탈과 매도 포인트를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멘탈이 많이 잡혔죠. 아직 멘탈이 안 잡혔고 또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신 분 온라인 강연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